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370이네요. 2400이 깨졌어요. 이런 연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다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이 들지 않나요? 우리나라 주식은 영 아닌가 보다. 그런데 옆에 미국 주식도 지금 난리 났어. 막 그런 느낌이라서 주식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되게 커지고, 좋게 보더라도 이런 때는 그냥 단타나치는 게 맞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주식하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이 시점에서 한번 저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고, 주식을 한지 횟수로 따지면 15년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의 지점을 극복하면서 발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니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비슷하게 있으셨을 텐데, 저희의 과거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는지 좀 저희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완전 주식 초보 때,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가진 돈이 2천만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2천만 원은 그 당시에 좀 학비도 내야 됐고 생활비도 해야 됐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합쳐진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그래 주식 투자 해볼까? 그러니까 대충 계산기 돌렸을 때 500만 원 정도는 괜찮아. 나머지 1,500 가지고 생활을 하고 5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지. 뭐 요 정도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 이러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있다고 2천만 원 다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거를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 정도는 다들 하시니까. 그죠. 보통 대부분 거의 이러죠. 네. 일단 예비금 같은 거 현금으로 좀 들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주식을 하고, 월급이 있기 때문에 월급에서 앞으로 좀 모아가지고, 만약에 뭐 500 있는데 500 다 한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월급 받은 거는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겠죠. 네. 일단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금 돌아보면은 이때 제가 막 아둥바둥 했었던 게 이 당시에는 나름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깔짝깔짝이었더라. 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그냥 뭘 하든 깔짝깔짝이에요. 이때 저가 한번 딱 큰 깨달음 아니면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들었던 게, 결국에는 500만 원 가지고 심지어 100%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5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수익 내도 5억이에요. 그러면 이 시드 규모의 경제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 똑같은 실력 안에서 그냥 500만 원에 100% 500만 원, 그거를 50억에서 100% 50억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진짜 49억 9,500만 원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가라고 했었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돈은 또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되게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5천에서도 느끼는 거고, 네. 5억이 돼도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50억이 돼도 느껴지고 500억이 돼도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 비교를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말인 것 같아요. 주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여기서 이제 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나 얼마 있는 돈에서 얼마로 해야지, 2,000 중에서 500으로 해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런 정도는 또 생각해요. 내가 500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 3,000까지는 모아서 만들어 봐야겠다. 월급에서 얼마씩 넣어가지고 3,000 정도는 만들어 봐야지. 혹은 더 넣어가지고 1억까지는 만들어 봐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대부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300만 원으로 주식했는데 2,000, 3,000 정도가 목표였어요. 그때 당시에 2, 3,000으로 주식하면 이제 크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모아야지. 맞아요. 어차피 상대 비교인데 2,000이 되고 3,000이 되고 3억이 되고 10억이 돼도 어차피 작게 느껴질 텐데 왜 멈춰? 그냥 내 시드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부업이든 해서 거기서 남는 돈을 뭐 다 넣자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남는 돈을 꾸준히 넣어서 계속 내 시드를 키워야지. 수익 내는 거랑 별개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 거는, 저는 이 당시에 이제 투자를 본업으로 준비하면서 환경적으로 조금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닮고 싶다, 롤모델 같은 선배들, 아니면은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저런 선배처럼 훌륭한 투자자가 돼야지 하는 사람들을 정말 쫓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천운이고 좋은 기회가 돼준 건 맞죠. 그때 제 생각이 바뀐 거는, 그래 이 500에서 수익은 정말 부질없구나, 수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부질없구나, 여기에 내가 매몰되면 안 되겠구나를 이때 깨달았고, 이때부터 든 생각은 이 500에다가 돈을 어떻게 하면은 더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는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하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500만 원 있고 1,500만 원인데 그렇다고 이 돈을 엿다가 넣기에는 이거 생활비도 써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하는
넣었는데 넣으려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넣을 수도 없고, 그 딜레마 속에서 내린 결론은 이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도 당연히 중요했는데 이 당시에 저는 잃지 않아야 된다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때 되게 많이 생각했고, 근데 투자는 수익 내려고 하는 건데 잃지 않는다? 이게 좀 저한테는 되게 많은 상충됨을 만들고 모순됨을 느껴서 이때도 정말 많이 물어봤죠. 선배들이나 현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분들이 진짜 제가 생각할 때 훌륭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저는 그때 되게 자신감을 얻었고, 아, 내 생각이 맞구나라고 해서 이 생각을 굳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큰 게, 이게 사실 이러한 구조가 저희 클럽의 모태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진짜 진솔하게 할 곳이 없다, 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걸어가 본 사람들한테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다, 이게 사실 저희 클럽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니까, 이게 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정말로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잃지 않는 투자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스피 2400 깨지고 대부분 주식 지금 난리 나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주식이 하락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는 결국은 단타 아니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주식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면서 주식 그만하면은 잃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만하지 않는 이상 보유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으로 또 빠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쵸. 그 생각도 실제로 저도 했었고, 아마 이건 버디님도 했었고, 주식 오래 한 사람은 한 번쯤은 거쳐가는 생각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 때 그러라고 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고. 맞아요. 단타에 대한 고민과 유혹이 되게 극대화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답이 아니었던 게, 그냥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그 당시 저한테 깨달음을 준 말이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은, 그 지금 물리거나 이렇게 하락하는 거 두려워서 단타만 치면서 하락하지 않는 것만 찾아 헤매는 어니스트 네 모습을 보니까 보여지는 게, 그냥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것 같다. 최초에 이 돈을 키워가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키기에 급급하다. 또는 이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 아둥바둥 하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고 했지, 이거를 매 상황 매 순간 지키기 위해 급급한 투자랑은 다르다.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지키는 게 목적이 될 것 같으면은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냥 투자 안 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그냥 지켜지는 건데 왜 투자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죠. 이건 이제 본인이 어떤 주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갈리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게, 500만 원으로만 계속 주식을 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크지도 않은 돈이기도 할 뿐더러 자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액으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서 수익 많이 내야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매매할 수 있는 단타를 하게 되는 거고, 단타가 왠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죠. 그리고 위기에 대한 대응도 되는 거고, 손절 빨리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런 식의 사고로 굳어지게 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주식으로 좀 잘하려면,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떨어지는 이 가격적 메리트를 이용해서 하락 상황을 잘 유리하게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쉽게 말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네.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그 고민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을 재고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근데 5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좀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타치기도 바쁜 거예요, 지금 당장. 근데 만약에 500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500이더라도 여기서 매달 50씩 돈을 넣는다던가, 그래서 계속 앞으로 돈을 키워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돈이 당장 적냐 맞냐 이런 거랑 무관하게 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용해보는 거를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하기로 했느냐에 따라서 좀 아예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의 방향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저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타가 답이지로 갈 수도 있고, 아니야, 단타가 답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이 갈릴 수 있는 그 고민 지점에 놓여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고민 지점에서 놓여 있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단타가 답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타를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장에서도 단타 쳐도 됩니다. 쳐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단타만 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애시당초 얘기했었던 잃지 않는 투자, 뭐 이것도 어렵고, 어떨 땐 따고 어떨 땐 벌고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잘 지키는, 그게 목적이 되는 약간 주객이 바뀌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돈은 계속 넣으면서 시드를 키워가는데 근데 잃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한 거는 도대체 그 방법이 뭔가라고 했었을 때 되게 심플하게 답변을 하게 되면은 떨어질 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잘 매수해 가는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상징적인 게 못하는 사람일수록 경험치가 적을수록 하락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은 소나기 피해야 돼 하면서 투자를 안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식시장에 투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 이런 식으로 도망갈 궁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저는 지금 같은 시장 하락장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잘 살지 이런 것들 당연히 고민하죠. 이건 버디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얘기로 들리거든요. 듣는 분들은 좀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제가 단타를 쳤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단타를 쳐서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당장 오르는 주식이 있고 단타 칠만한 주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수익을 낸다. 여기까지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단타만 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는 보유하면 안 돼. 하락장에서 단타 칠만한 거를 찾아서 단타 쳐서 수익 내야 돼.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건데 저는 단타도 치지만 이 하락장을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오늘 단타도 쳤지만 이 하락장을 이용하는 것들도 지금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의 규모도 다를 뿐더러 잃지 않는 매매이자 더 나은 주식을 하는 거이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논리가 서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되게 난해하다면 쉽게 정리하면은 단타도 치고 물타기도 하고 스윙도 하고 계좌 관리도 하고 그냥 해야 될 거 다 한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단타만 쳐야 돼. 이거랑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유연하게 한다는 게 뭔데 이런 갈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의 영역이 아니라 진짜 같이 훈련하고 땀 흘리고 이러면서 매매해보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감각과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단타 아니면 뭐야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떨어지는 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수익 내면 돼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받아가는 과정에서 템포 조절 못하고 비중 조절 못해가지고 다 대부분이 무너지고 계시니까. 네. 하다못해 잘못된 주식 골라갖고 그러고 계시고. 네. 돈 다 쓰고서 그냥 물려서 할 수 있는 거 없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극복할 정도로 해내야 저희가 말하는 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 단계까지 못 온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대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은 진짜 못 됩니다. 멍멍이 됩니다. 망합니다. 깡통 차봐야 정신 차리네. 이런 얘기도 전부 다 특정 기준치 이상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노하우를 줘야죠 라고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얼마든지 저희가 해드려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는 해드릴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영상은 사실 그 앞서에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좀 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힘든 시장이 펼쳐지니 여기 딱 볼까요? 그냥 다 지우고 다시 보면 지금 이게 얼마나 좀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게 뭔 주식이에요? 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접거나 지금이라도 손절하거나 나중에 기회 봐서 들어야지 혹은 그냥 단타나 치자 이렇게 되는 건데 한마디로 이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 이 상황 자체를 싫어 나는 그게 싫어 부정하는 그런 단계인 건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 상황까지 이용할 생각을 해보셔라. 그게 우리가 이제 권하는 주식이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께 이제 더 큰 길이 열린다. 주식을 하는 의미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설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보통 저는 몇 차례 이런 사이클을 경험했었을 때 이런 하락장에서 답답한 거는 수익적인 부분에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경험이 있고 나서는 이 하락장이 뭐에 좋은가를 알게 돼요. 저는 시드를 키워가고 내 시드에 레벨업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보다 하락장에서 시드를 키우기가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시드가 충분히 잘 안정적으로 커지고 나면은 이 이후에 매번 떨어지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상승이 오겠죠. 그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요때 만들었던 수익하고 당연히 규모가 달라요. 왜냐? 이 사이에 시드가 달라졌으니까.
아까 전에 말했었던 거를 꾸준히 이행했다면, 근데 대부분 여기서 도망가기 바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썼던 시드랑 여기 썼던 시드가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적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상승이나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수익 얼마나 낼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도 500, 여기서도 500, 근데 여기선 잃었어. 이 구조 속에 머물러 있다면은 주식 투자가 정말 강력한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저는 회의감은 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안으로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서 떨어질 때는 잘 탈출해 있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들어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네.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겨우겨우 넣을 만한 돈을 먼 미래에 아마 그 돈 똑같이 많아봤자 그 돈 똑같이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이미 되게 시장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한 돈도 없게 되겠죠. 근데 이 길을 계속 걸어간 사람에게는 이게 500, 500이 아니라 500, 5천이 된다는 그런 거죠. 뭐 그런 경험을 하시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하락장에 대한 얘기지만 저희끼리 얘기로는 주식에 대한 본질이잖아요, 이게. 너무,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건데 많은 분들이 주식은 좋을 때 하는 거다, 단타 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갭이 너무 크잖아요. 오늘 그 갭을 좀 좁혀드리고 싶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 혹은 설명란에 어떻게 가입하는 것인지, 들어오시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안내되어 있는 공지사항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계시든 뭐 어떤 여건에 계시든 누구나 가입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수익 낼 수 있어요. 저희 6년 넘게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적으로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뢰성 면에서 충분히 믿고 오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 상에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